경산 코발트 광산. 이곳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일제가 전쟁 물자로 코발트를 채취하고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곳으로 한국전쟁 직전 폐광된 곳입니다.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로 기가 센 지역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2007년 코발트 광산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1950년 7월 초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대구 형무소에 있던 수감자와 경산, 청도, 영동 보도연맹원 약 1,800여 명이 이곳에서 희생당하고 60여 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지도체도 모르게 학살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기가 선택이 됐고, 여기에 이제 대구 형무소에 있던 수감자들을 끌고 와서 이제 학살한 거죠. 학살하다가 굴이 꽉 차자 이 골짜기에도 이제 학살해서 묻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백자산 아래 이 산 전체가 어떤 학살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덤이고.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대원골 골짜기에 물이 뻘겋게 흘러서 3년 동안 흘러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그 물로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하니까 밥에 비린내가 날 정도였다. 여기가 이제 그 수직굴이에요. 수직굴하고 수평굴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 안에 수직굴에 있던 유해들이 이제 굴이 무너지면서 이제 유해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온 거죠. 희생당한 시신을 수직굴에서 떨어뜨리고 폭약을 터뜨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압력에 눌린 시신들이 수평굴로 밀려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을 위해 발족한 진실화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곳에서 약 4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과거사는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발굴은 진행되지 않고 장비들만 남아 녹슬고 있습니다. 코발트 광산 취재 중 경산시에 살고 있는 이광달 씨를 만났습니다. 많이 받았죠. 방 한 칸을 이용해 부모님 추모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롭고 외로울 때 늘 아버지 어머님께 절하고. 이광달 씨의 아버지 이원식 씨는 항일운동과 건국운동을 주도하면서 요시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원식 씨는 예비검속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저를 아버지 있는 데를 가르쳐 달라고 얼려고 달리고 온갖 방법을 했어요. 하다가 난자 안 되니까 날 집에 목욕탕에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대살, 대신 죽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한 경찰은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어머님한테 받아먹은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에 차에 실려서 가창골에 가서 총살당했습니다. 어머님 시신도 찾지도 못하. 어머님 부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추의 하늘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이광달 씨가 살아온 역사가 담겨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유족회 생기기 전에 다 한 기라서요.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요.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원식 씨는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다 썼는 그 글씨입니다. 다 당시에 기계가 없고 내하고 아버지하고 밤을 새가며 썼는 겁니다.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인 이원식 씨는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발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그렇게 무덤도 없이 억울하게 참 돌아가셨으니까 살고 나고 아버지가 피학살자 유족회를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전국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예. 주도를 하시다가 모든 행사에 모든 거는 아버지 자비로 그 당시 어느 누가 그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참혹한 현장이 드러났고 유골과 유품의 상태는 지금보다 온전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유족들이 몰려들었고 당시 접수된 신고는 11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좌익 전력이 있었던 국가재건회의 의장 박정희는 유족회 활동도 좌익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 모임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서울형무소 지하 감방에서 그것도 그 겨울에 추운데 수갑도 앞으로 안 차고 뒤로 차고 지하 감방에 덕방에서 4개월 계셨다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대구 사범학교 4년 후배였던 박정희 의장은 이원식 선생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무기로 감형돼서 25년, 25년에서 20년, 15년, 10년 이래가지고 옥고 10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한 1, 2년 후에 사회안정법으로 재판도 없이 또 아버지 들어가셔가지고 난지 알아보니 대전 교도소에 가 계시는 게라.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회안정법으로 그 국가가 이렇게 그 나오셔가지고 몇 달 안 돼가 교통사고로 세상에 버리시죠. 예. 생전 이원식 씨가 그렇게 진상규명하고 싶어 했던 대구 최대의 학살 피해 지역 가창골. 박정희 정권은 이곳을 굴착기로 밀고 댐을 건설해버렸습니다. 인근 중석광산 피해 지역에 목격자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막 사이렌이 불고 통행금지를 시키고 이래가 차가 올라왔어요. 차가 안 차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먼저 총살을 시키고 그 다음 이쪽 쪽에는 또 사람 위에서 서가지고 또 총살 시키면 사람이 이제 결국 겨울로 내려가신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차가지고 드러난단 말입니다. 뚝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뭉개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또 그거에 가서 죽이고 그거 다 죽이고 나니까 그 갈 데가 없거든. 그 이제 하약고로 올라갔어요. 당시 대한중석 총무과 직원이었던 서상일 씨는 그날의 참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강압으로 시신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불을 안 지리마 총을 한 방 쏘가 죽으시마 그냥 놔두면 될까 이거. 그러면 뭐 밑바이나 나 사뿐 땀을에 참자가 여러 군데 나오고 그 골이 영 부사진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무들 안매장을 하락해가지고 살시작했어요. 총 가지고 있고 입만 띄면 죽인다 이기라 같이 죽인다 이기라. 그 내가 어리고 또 다른 사람도 또 나 많을 뿐 시구에 더 생긴 땀에
입을 뛸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비 오면 잘 안 와요, 사람. 귀신 나온다고. 괴기한 소문이 돌아 인적이 드문 이곳도 발굴을 하면 수많은 유해가 나올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한 120명, 세 차, 네 차 가까이 죽였을 거예요. 여기서만 한 4차 정도. 네. 여기 이제 파보면은 지금도 유골이 나오겠네요. 나오지. 내가 어디 있었나 하면 저 봉오리 아십니까? 예.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아, 저 봉우리에. 예, 경비 초소. 예. 그거 있었거든. 예. 그때 그럼 거기서 이쪽 이렇게 이제 학살하는 장면을 다 보셨네요. 답이지. 답이도 뭐 입기만 죽이는데 뭐. 벙어리 되라 이게. 보고 벙어리가 되라 이게. 그렇게만 해도 인민공화국 하는 소리 입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속으로는 사상가가 아니다. 진실한 사상가가 아니다. 하는 그렇게 판단해야지. 예.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 서상일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띠들이 패가지고 뒤기 띠들이 패고 하면 말로 뭐라 하겠어요. 아예 딱 한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아프면 아야 소리하고 그뿐이지 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죽였다고. 억울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말이지 즉각 복구하기 전에 6월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나 어디 뭐 복구부터 먼저 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6월대로 한번 지어보고 어디가 있는지 그 주위에 있다 하는 건 말지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들은 누구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겠지만 누구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강진상 씨. 10살이라는 어린 나이. 그날 겪었던 일은 남은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3대 외동에서 우리 형제간을 5형제를 뒀는데 때 아닌 그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보도연맹과 관련해서 보도연맹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경찰한테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총살 당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그거 시신 수습해서 매장했다는 그 죄로 엄마도 그 다음날 바로 총살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산소 가니까 그러면 내 타이를 하고 가야지. 마을 이장으로 농사와 나무 심기로 바빴던 강진상 씨의 아버지는 반강제적으로 보도연맹원이 되었다는데요. 방아제국에 이곳에서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일행 45명은 1950년 7월 끌려가셨습니다. 줄줄이 손을 앞으로 묶지도 않고 뒤로 묶어가지고 뒷줄을 가지고 뒤에 사람 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줄줄이 끄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새 낑기가 있다는 겁니다. 목격한 사람이. 올해 나이 80줄의 강진상 씨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 날 어머니와 어린 강진상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자리인데 없어. 이 자리요? 당시 장소에 오셨는데 그 당시의 기억이 좀 나세요? 아이 환하지. 지금 내 죽어도 그거는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환하게 알지. 46명을 여기다 쏟아놨는데 흙을 덮었는데 두껍게 안 덮으니까
무릎도 이 쑥 올라오고 팔꿈치도 올라오고 그런 걸 내가 밟고 다녔으니까 요 자리에서. 이렇게 깊지는 않고 이런 계곡 이렇게.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많이 파졌어 그때보다는. 저짝 높이 이 높이하고 비슷했다. 내 남편이 총살 당해가지고 죽었다는데 가만히 뚫어 누워 있을 사람 누가 있어? 현장에 쫓아가 봐야지. 확인해야지. 그거 엄마가 아버지 시신 찾아다 묻은 그게 죄야. 큰 비에 여러 번 유실되어 유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총살 당한 장소. 시신 찾아 묻다가 엄마 총살 당한 장소. 그래서 이 여기가 한이 맺힌 장소입니다. 내가 죽으면 잊어먹을까? 잊을 수가 없는 장소. 지금까지 고생해서 살아온 것도 이 일 때문에 이게 전부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 하루 차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은 강진상 씨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취업도 할 수 없어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